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너 알파 오메가가 아니지. 알파 오메가 딸이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레드와이어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요거 한번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요. 얘들 뭐 돈은 좀 충분한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향후 뭐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strength from balance and diversit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잔고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꽤 잔고가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많은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뭐 net loss, 그러니까 손실이 다른 데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받을 돈,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돈 다 합치면 꽤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는데, 그거 제가 말씀 뒤에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일단은 국방 쪽에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사 같은 이제 뭐 민간 기업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용 커머셜이라고 하는데 상용 기업에도 이렇게 지금 발을 뻗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코드 레비뉴입니다. 그러니까 레코드는 이제 최고치예요. 매출 최고치 찍었고요. 뭐 그로스 프로핏도 총 마진, 총 이익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어저스트 에비타 요것도 이제 최고치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수치들은 뒤에서 좀 보고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익스펜딩 마진이다. 그래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또 남겨 먹는다라는 말이 좀 이렇게 좀 상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마진이라는 게 높을수록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보스 탑라인과 버텀라인 그로우스. 그러니까 탑라인은 뭡니까? 매출이죠. 맨 윗줄에 나오는 거 레비뉴고, 여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맨 아래 나오는 게 넷 인컴이라는 순이익입니다. 근데 요것도 올라갔고 요것도 올라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넷 인컴이 얘네들이 이제 흑자 기업은 아닙니다. 흑자 기업은 아니고 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까먹고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조만간 이제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은 요 표를 좀 보시면요, 분기별로 이제 매출을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62.6밀리언 달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쭉 봤을 때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매출이 상승한 만큼 얘들이 이제 코스트 오브 레비뉴라고 해서 이 매출을 위한 그런 비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62.6밀리언 달러에서 45.5밀리언 달러를 뺐더니 총이익 그로스 프로핏이 17.1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영업 비용 같은 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도 빼고요, R&D 비용도 빼고요. 그래서 뺐더니 19.8밀리언 달러를 썼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7.1밀리언 달러에서 19.8밀리언 달러를 썼으니까 이미 적자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밀리언 달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쭉 내려가다 보니까 넷 인컴이 마이너스 6.3밀리언 달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인데 매출을 계속 올리다 보면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할 텐데, 그 시점이 좀 빨리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뭐 레드와이어 같은 우주 기업은 이제 뭐 아무래도 얘네들이 지금 비즈니스가 우주에 속하다 보니까 뭐 미래 모멘텀은 좀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우주 개발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만 잘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분기에 6.3밀리언 달러를 썼다. 그런데 얘들 돈이 얼마가 있다? 자, 현금과 현금성 자산, 뭐 단기 투자금 합쳐서 10.9밀리언 달러가 있다. 얼마 없죠. 근데 지금 얘들 굉장히 특이한 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하고 받을 돈이 무려 64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대략 한 75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75밀리언 달러가 정도가 되면 뭐 10분기 넘게 버틸 수 있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현금으로만 따지면 뭐 한 분기 정도밖에 못 버티겠지만 받을 돈이 일단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 계산을 했고요. 뒤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20밀리언 달러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11밀리언, 64밀리언, 그래서 20밀리언 더하면 95밀리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6.3으로 나눠주면 이게 이번에 손실 금액이니까 대략 15분기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대략 한 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 3분기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전년도 동기 대비랑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건데, 지금 68.1%가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록이 62.6밀리언 달러가 나왔고, 그래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매출이 많이 뛰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순손실도 지난해 동기 대비 지금 4.1밀리언 달러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맘때는 마이너스 10.4밀리언 달러였는데 요거 손실폭을 좀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저번 분기에 아마 5.1밀리언 달러의 조정 세전 영업 이익을 이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4.9가 나왔고요. 이번이 4.9고요. 저번은 5.1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기 연속 세전 영업이익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꾸준하게 하다 보면 매출 올라가고 하다 보면 결국 넷 인컴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잉여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5.9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자기 돈 까먹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영업을 하고 났더니 남는 게 없이 오히려 돈을 더 까먹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까먹는 정도가 전년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도 다행이죠. 아직까지 뭐 적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매출을 보면 뭐 이건 다른 거 볼 거 없고 요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난 분기부터 뭐 57.6, 60.1, 62.6 해서 여기다가 지금 얘들이 레코드라는 표현을 아까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록을 세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이 향후에 어디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방 쪽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머셜입니다. 뭐 민간 기업들이 이제 얘네들한테 많은 부탁을 하고 있죠. 뭐 일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라일릴리라는 제약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상업용 계약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간 기업이다. 뭐 나사랑 ESA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크게 세 군데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셔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주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 전투기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내셔널 시큐리티 바로 나오죠. 지금 인공위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적군의 비행기, 탱크,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죠. 그래서 이게 국방 쪽에 지금 쓰이는 기술을 뭐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레드와이어가 해서 Secure Facility래요. 이미 이런 국방 쪽 관련된 시설들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동기 대비 여기가 21.2%가 올랐대요. 예,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가장 매출이 폭이 컸던 거는요 상업용입니다. 아까 커머셜이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에 매출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알파 오메가 뉴스 업데이트에 보내드린 건데요. 이제 필박스라는 걸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일라이릴리와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서 여기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중력은 아니고 저중력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이제 원자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뭘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뇨를 고치는 치료약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심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뭐 통증 치료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지금
그 시도가 굉장히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을 보고 그 다음에 레드와이어를 보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의 제약회사의 그런 예산들이 약간 이제 우주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막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레드와이어 같은 기업은 앞으로 조금 뭐 당장 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만 더 지켜보시다가 투자를 시작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일라이 릴리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뭐 크리스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결정,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결정이라는 건데, 이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뭐 특허뉴스라는 곳에서 이제 내보냈던 2020년도 3월 25일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자, 볼게요. 결정을 10배 빨리 만들면 신약 개발 속도가 높아진다. 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결정을 지금 이 중력 상태가 아니라 이 무중력 상태에서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 예전 같았으면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뭐 인공위성 띄우고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이 싸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무중력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일단 요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왜 결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좀 보자면, 자, 그 신약 개발을 할 때요, 아니면 첨단 신소재 연구에는 후보 물질의 특성을 꼼꼼히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후보 물질의 결정을 크게 만들어야 그 후보 물질을 분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요 큰 결정을 무중력 상태에서 만들어 보자. 아무래도 중력이 영향을 미치면 결정이 생기는데 뭔가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력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무중력 상태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지금 레드와이어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죠? 크리스탈.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필박스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3가지 이제 그 구조물이 3가지 합쳐진 건데, 자, 플루이드 프로세싱 마이크로스코피.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현미경이죠. 여기 지금 현미경이 달려 있습니다. 현미경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옵저베이션 모듈이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뭔가 결정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린지 베이스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시린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을 위한 그런 뭔가 물질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겠죠. 여기서 이제 요것들을 조금씩 여기 팔레트에다가 주사를 하고 투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현미경으로 실시간으로 관찰을 하는 게 이 필박스다라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필박스를 이용해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결정을 만들 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우주 쪽에 이제 뭘 했냐라고 봤을 때 10개의 선 센서를 이제 장착을 했다. 근데 어디 장착을 했냐면요, 푸시켓 스페이스크래프트입니다. 뭐 이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푸시케라고 읽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푸시케 나사에서 날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아이고 이게 뭐야? 여기 이제 선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센서인데 이거 지금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에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태양광을 감지해서 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이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선 센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선 센서를 나사가 발사를 할 이 푸시케에다가 장착을 하는 것을 레드와이어가 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 선 센서 말고도 스타 트래커라고 해서 별자리를 추적을 해서, 별자리는 아니죠. 별을 추적을 해서 궤도를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스타 트래커라는 프로덕트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쪽에다가 우측 상단에 첫 번째 영상 링크 걸어 드릴게요. 모르시면 요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상용, 군, 시큐리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민간 이렇게 해가지고 백로그 그로스가 이제 좋아졌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전년도 동기 대비 159밀리언 달러에서 253밀리언 달러로 59.5%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백로그가 사실은 이제 수주받은 물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로켓을 그렇게 자주 발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백로그를 이제 소화를 하면서 매출이 잡히겠죠. 그래서 요 백로그가 잡힌다는 것은, 백로그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추후에 이 레드와이어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사실 뭐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주 기업이다 보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더 좋은 센서, 더 좋은 태양광 패널, 더 좋은 무슨 이렇게 뭐 광학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5.2밀리언 달러를 1월부터 9월까지 투자를 했다라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우주 기업은. 그리고 R&D 여태까지 1월부터 9월까지 4.0밀리언 달러. 요거 이제 R&D가 아니라 이건 이제 설비 투자 비용이네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기술 실험 뭐 하려면 설비가 필요하겠죠. 설비 투자 비용 들어갈 거고 R&D 비용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ERP. 이거는 그건데, 자원 무슨 그런 건데, 속스 인베스트먼트. 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3분기에 발생했던 매출을 뜯어보니까 그 중에 45.9%가 민간, 32.9%가 커머셜, 그 다음에 21.2%가 내셔널 시큐리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그 다이버시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매출이 창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럼 어디가 좀 많이 늘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아까 제가 90% 정도가 커머셜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제약 쪽 관련해서 얘네가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그나마 제약 쪽에서 새로운 뉴스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업 매출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약간 제약 관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커머셜 그런 파트너십이 있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90.2%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은 78.5%, 그 다음에 내셔널 시큐리티는 30.5%. 그래서 세 가지 섹터에서 모두 그 증가세를 보였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2023년도 전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 레비뉴 가이던스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게 작년이고요. 작년에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레비뉴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 2023년도 총 가이던스 매출은 235밀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보통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이렇게 46% 늘은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4분기, 이게 4분기겠죠. 4분기가 아니겠구나. 2023년도 총 220에서 250밀리언 달러 사이에 매출이 찍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로스 마진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이 매출이라는 거 있죠. 탑라인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판매 원가를 빼야 됩니다.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는 거를 이제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와요. 총 마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좋아지려면 뭐 그로스 프로핏이나 그로스 마진이나 똑같은 거니까 뭐 백분율로 한 거니까요. 이건 이게 좋아지려면 이 판매 원가를 줄여야 되거든요. 사실 판매 원가를 줄이려면 뭐 인건비도 줄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로우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이 원자재 가격도 좀 내려야 될 겁니다. 이건 올리면 안 되죠. 내려야죠. 이런 것들을 내려야만 그로스 마진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로스 마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스트 이피션시를 올려야겠죠. 비용 효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들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 5.9밀리언 달러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 살 깎아본 게 5.9밀리언 달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리퀴디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0.9밀리언 달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입니다. 현금이고, 그 다음에 20밀리언 달러를 다른 은행 같은 데서 빌려올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플러스 받을 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였습니까? 64.4밀리언 달러였어요. 그래서 대략 이 세 가지 합치면 95밀리언 달러고, 한 분기에 대략 6.3밀리언 달러 손해
본다고 치면 대략 15분기를 버틸 수 있다. 4년 조금 못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그래서 레드와이어는 지금 2.4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상승 추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 추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뭐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레드와이어를 분기마다 볼 때 생각하는 거는 이 기업은 올해 보고 투자를 하면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또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겠죠. 그런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 자, 요것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이거는 소정의 그 금액을 받고 광고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또 열심히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고 가시면, 자, 유안타 증권이 지금 이제 이벤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신 분들이 거의 보너스 개념의 지지스에서 또 이벤트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유안타 증권의 뭐 기존 고객도 할 수가 있고요. 신규 고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매월 리셋이 되니까 매월 뭐 잘만 하면 스타벅스를 계속 받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받냐? 자, 50만 원을 유진이 아니죠. 유안타 증권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5만 원어치 매수하고 고돈 그대로 25만 원어치 매도를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다 총합해서 50만 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요 댓글 그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링크를 달아 드릴 텐데 요 링크를 딱 해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어떤 창이 뜨느냐? 요런 창이 뜹니다. 성함, 여러분 존함을 남겨주시고요. 연락처 꼭 본인 거 남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번호를 보고 그 이벤트 담당자분이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알파오메가 제 이름을 써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거 이제 광고 다음 달부터 못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이름 알파오메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오메가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시긴 할 텐데 어쨌든 그냥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요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면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요.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전화가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전화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이벤트 담당자분이 두 번째 이벤트를 위한 설명을 또 드리죠. 이거는 뭐냐면요. 자, 지지스라고 이제 그 마켓에 가서 치시면 요런 노란색 앱이 보이실 겁니다. 요거는 뭐 설치를 하시고 회원 가입만 하시면 선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주냐라고 봤을 때 대략 치킨 5분, 피자 5분, 스타벅스 90분 이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가입을 하셔야겠죠. 가입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입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오셨다라는 걸 이제 이벤트 담당자분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닉네임을 정하실 때 여러분들의 성함, 그러니까 차은우 적어주시고요. 뒷번호, 핸드폰 번호 뒷번호 있죠? 4자리, 뭐 1, 2, 3, 4 요렇게 해서 닉네임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캡처해서 그 링크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 링크는 당연히 이제 그 구독자분이 아니죠. 죄송해요. 이벤트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진만 보내주시면 제가 잠깐 목이 메어서 다시 할게요. 어쨌든 요 링크를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요 사진만 그 캡처를 해서 인증해 주시면 요거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선물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설명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벤트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힘든데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유안타가 아니죠. 진짜 죽겠네. 레드와이어 RDW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내일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리진을 먼저 올릴 겁니다. 오리진 머티리얼스를 올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러니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기업 뭐 실적이 나왔는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한 번이라도 제 채널에서 나갔던 기업은요 저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요거 안 해주시나요? 라고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안 올리고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다. 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2주일이 지나도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신 차리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요 정도로 줄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 오리진 머티리얼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